치매 환자들 중에서 약 10% 정도는 65세 이전에 생기는 초루기 치매 이렇게 부르는 치매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위험인자는 술, 담배 이런 데 있는데 이 알코올 섭취를 계속 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블랙아웃이 오거나 이게 계속 된다면 뇌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걸 넣어서 알코올성 치매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정상의학과와 신경과, 정신과가 빨리빨리 소통을 한다면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메디컬 그룹 의원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오은혜라고 합니다. 요즘에 날이 또 덥잖아요. 에어컨 리모컨하고 핸드폰하고 에어팟 이런 것들을 놓고 제가 못 찾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의를 두리번 하는데 혹시 이것도 치매의 전조 증상인가요? 그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 키를 어디 두고 간다거나 핸드폰을 어디 있는지 계속 찾는다거나 아니면 차 주차대를 찾는다거나 이런 건 조금 단순 건망증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매랑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삶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들을 통틀어가지고 아우르는 일을 단어화되는 거고 그 원인에는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을 거고 뇌염,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뭐 혈관성 치매 그리고 건조축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고요.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 굉장히 초기에는 아까 얘기하신 건망증 증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어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우리가 뭘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비교적 최근의 일이 읽력이 안 되는 증상이 보통 초기에 잘 생기고요. 이게 증상이 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성격이나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고 내가 좋아했던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일에 흥미를 잃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증상은 저는 단순 건망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건망증하고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은 건망증은 순식간적으로 내가 까먹은 거 그런 게 좀 건망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치매는 진짜 내가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 기억 안 나고 아예 기억이 삭제되고 행동이 변하거나 성격이 변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치매 진짜로 이 병적인 치매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알 수 있고요. 보통은 내가 인지를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단순 건망증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초기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망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유, 저희 병원 MRI실이 4층에 있어서 MRI 찍고 있는 소리입니다. 아 MRI 소리예요? 네, 치매 진단에도 MRI가 꼭 필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질환들이 치매처럼 보이는 치매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것도 MRI를 찍어서 뇌 위축이 전두엽과 축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은 앞쪽에 있는 뇌고 축두엽은 옆쪽에 있는 뇌인데 이쪽에 위축이 확인이 되어야지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MRI로 진단을 하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MRI로 진단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사실 MRI가 진단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소음인 줄 알았는데 MRI 소리라고 하니까 음악처럼 들리는데요. 시점 찍으시는 분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한층 차이 나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면 진짜 시끄럽긴 하겠네요. 네.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10대가 되면 치매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치매 환자분들도 좀 많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65세 넘어서 발생하는 치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이고 또 한 10% 정도는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중 일부는 치매 환자들 중에서 약 10% 정도는 65세 이전에 생기는 초루기 치매 이렇게 부르는 치매가 있는데요. 일찍 생겨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 20대에서는 생길 수가 있고 50대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고 잘 모른다. 이게 결론이고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성이 있지만 극히 일부를 설명하고 있고 이런 유전성은 대부분 뭐 20대, 30대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원인은 결국까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유전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다른 진단명이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특이하게 전두 축지역 치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혈발성 치매, 루이소스 치매 등등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들은 영화나 이런 데서 접한 거 보면 손예진 씨 나온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접했을 건데, 굉장히 일찍 오는 치매는 유전성 병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때문에 치매가 빨리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외부적인 요인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젊은 치매 환자들에서는 알코올성 치매가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 섭취를 계속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블랙아웃이 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계속 된다면, 이제 어느 선을 넘어버린다면 뇌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선을 넘어서 알코올성 치매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인자가 주 요인은 아니겠지만 환자분들의 증상을 빨리 일으키는 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당뇨라든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건강관리, 식습관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당뇨나 혈압을 미리 진단을 해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증상을 늦추기 위해서 신선한 야채를 같이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골고루 먹고, 단백질은 계란이나 두부를 통해서 섭취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육류를 섭취하고, 이런 수칙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는 게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 증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지키는 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런 많은 치매 원인들이 있잖아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혈관성이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되게 많을 텐데, 치매별로 치매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전조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건망증처럼 보이는 그런 기억력 저하가 있을 거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거고, 하지만 예를 들어 파킨슨이 동반되는 루이 소체 치매 환자들은 망상이 생긴다거나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두 축두엽 치매는 말 그대로 전두엽과 축두엽의 위축이 되면서 치매 증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두엽과 축두엽 기능과 관련된 언어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상 행동이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억력 장애가 주가 되지 않는 성격이나 행동 변화가 주가 되는 그런 치매도 있어서 치매별로 증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기로 가면 조금 이제 뭐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에 약간의 기억력 저하나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온 사람이 아니면 눈치 못 챌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의심되는 증상이 있더라도 인지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도 있다고 들었는데, 혈관성 치매는 어떻게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또 혈관성 치매는 말이 어눌하다든지 아니면 보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초반에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조금 이제 급작스럽게 계단식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치매를 진단하실 때 인지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일단 주가 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인지기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숙련된 검사자와 함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지기능 관련된 기억력이나 성격이나 행동, 공간 지각 능력이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항목에서 환자의 학력과 그리고 나이를 감안하여서 점수를 매겨서 환자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때, 2개 이상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서 환자가 인지기능 저하를 느끼고 행동에 변화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치매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인지기능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검사고,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환자분이랑 보호자분 그리고 검사자 이렇게 면담과 시험 치듯이 검사를 하는 걸 통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림 그리는 검사도 있고요. 이게 항목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검사가 있는데 예상 검사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검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단어를 바로 즉시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단어를 아까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서 그 단어를 다시 몇 개나 기억을 해내는지 그런 종류의 검사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영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루트 막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단수 대상에 대한 검사고 학력이 되는 걸 감안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국인들에게 맞춰진 검사가 따로 있어서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이게 경도인지 장애면은 치매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진단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치매로 가는 수는 그중엔 또 일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매 예방이나 아니면 치매 위험 인자 조절이고 약물 복용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경도인지 장애가 진단이 되더라도 이렇게 전부 다 치매로 간다는 것을 꼭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치매로 갈 위험이 높은지 이런 거를 또 평가하기 위해서 MRI를 짓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나 피 검사를 통해서 마커들을 봐서 이분은 조금 더 감염률이 높으니까 좀 더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평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하고 하는 과가 지금 신경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정신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신과와 신경과 협업이 중요한데요. 치매 검사에 아무래도 주는 약물 복용입니다. 치매 약물에는 크게 인지 기능을 올려준 약과 이자대 행동을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은 초반에는 인지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약들을 먹지만 또한 중기나 말기로 갈수록 이상 행동들, 의심을 한다던가 망상이 있다던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을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약에는 아무래도 항정신병 약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치매를 진단받으면 흔히 우울이나 불안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운반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는 게 환자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이 노인성 우울이 생겼는데 이게 증상이 꼭 치매 환자분들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매가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시행해서 이분은 치매보다는 노인성 우울이나 이런 불안 장애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그쪽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치매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신경과만 있거나 정신과만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신경과랑 정신과랑 같이 있는 병원이 좀 좋은 거예요. 네,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서로 소통이 빠르게 가능하면 환자분들도 편하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의학과랑도 협업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 MRI에도 이제 정확하게 분사를 하고 판독을 하는데 영상의학과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있는 병원보다는 세 가지의 과가 협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면 되게 좋겠네요. 영상의학과와 신경과, 정신과가 서로 흡진해서 빨리빨리 소통을 한다면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